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언제나처럼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에 있으니까 한번 듣고 공감이 가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 잭슨홀 미팅이 저녁 11시에 있었죠. 그래서 잭슨홀 내용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가야 되는, 얻어야 되는 아이디어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이죠. 노동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정책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파월이 말했고, 지금 노동시장 안 좋아지는 거 파월이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기준금리 인하 사유 아니야?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이민자를 막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노동자 공급도 줄었어요. 그러나 기업들이 경기 둔화로 사람들도 안 뽑으니까 이게 두 개가 상쇄돼서 현재 실업률이 4.2, 4.3% 정도로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파월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기업들이 경기 둔화로 고용을 안 하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한 거죠. 경기 챌린징해, 도전적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거 비둘기파다 쭉 하면서 시장이 오른 겁니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자, 근데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있어도 언급은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라고 뭐 FAIT 이런 너무 어려운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약간 인플레이션이 이 목표치인 2%보다 높아도 낮아도 조금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겁니다. 우리 앞으로 빡세게 물가 잡을 거라고 사실 말한 거나 마찬가지긴 해. 근데 시장이 환호를 엄청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고 저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보면 다른 유튜버랑 똑같아.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노동시장 언급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비둘기파적이었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인플레이션 언급도 했고요, 프레임워크 개정은요 매파적인 이야기고요. 결국 이 사람이 여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비둘기파적인 매파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서 초점을 어디에 맞춘 것 뿐이야? 노동시장에 맞춘 것 뿐이야. 그래서 비둘기파적으로 느껴졌던 거야. 그러면 9월 금리 인하한다는 확률이 올라가긴 했어. 근데 이거 확정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절대 안 봅니다. 파월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낮출 거야 라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비둘기파적으로 볼 요인들만 언급해줬을 뿐이야. 결국은요, 9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를요 FOMC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퇴로는 남겨놓고 말했다는 거예요, 파월이. 제가 보는 포인트는요. 왜냐면요, 여러분, 9월 FOMC 전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음 주만 해도 PCE 나오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어제 90%까지 꽤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또 떨어졌어요. 75%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 뭐야? 1주 전에 9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봤던 확률보다도 별로 안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FOMC 미팅 날짜는요 9월 17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주세요. 다음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낮출까요, 안 낮출까요? 그리고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숨겨져 있던 멘트를 제 함의를 뽑아낼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해준 건요, 립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9월에 내리겠다라는 확답은 안 하고요, 노동시장 언급을 조금 집중해줬고 포인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줬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사람들이 하게끔 파월이 유도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가 됐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트럼프가 압박 지랄지랄 난리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살짝 트럼프를 달래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번이죠. 시중금리들이 떨어지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왜 금리 낮추라는 거야? 시중금리 낮추려고. 시중금리 낮추면 뭐가 좋아? 연방정부 부채를, 이자를 덜 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입을 털어줌으로써 시중금리들을 낮춰줬고요. 연방정부 부채 이자를 좀 덜 내게 됐다. 즉 트럼프가 원하는 바들을 말로만 어느 정도 해준 것이다. 4번 보세요. FOMC 9월 17일이죠.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했지만 17일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야야야 이거 봐라 물가 아직도 높지 않냐. 이거 야 어쩔 수 없다 야. 아니 나는 낮추고 싶었다. 나 말했잖아 잭슨 올 때. 그런데 어떡하냐 물가가 아직도 높은 거를 관세 때문에 높은 거다. 아 이거 9월에 못 낮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월이라도요 9월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 혹은 화요일 날 나오는 이 CPI 정보를요 지금 갖고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2주가 넘게 남았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파월은 9월 9일에 나온 게 결국 8월 CPI잖아. 어떻게 될지 파월도 이 정보는 지금 수준에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싶은 말이 6번인데요. 단기적인 영향만 줍니다. 오늘 어제랑 그리고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금요일날 PCE가 나오거든요. PCE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고용지표보다도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PCE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 왜냐면 CPI에서 이미 높을 거라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도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9월 9일에 나오는 8월 CPI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자 여러분 고용은요 현재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최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아니면 살짝 고용시장이 지금 안 좋은 국면에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요 여러분 고용은요 현상을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약해지면 더 좋지. 왜? 시중금리 하락 요인이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있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번 달부터 왜 그런 거예요? 자 관세를 매기면요 세금 누가 낸다고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자들이 관세를 부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부담하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야 우리 관세 내야 되니까 너 원래 100에 주던 거 한 95만큼만 줘라. 그럼 너 5 부담하고 나 5 부담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5 조금 더 넘길게. 그래서 15%라고 치면 5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좀 괜찮게 팔리네?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소비자한테 조금씩 5 부담하던 거 야 우리 둘이 7.5 부담하고 소비자한테 7.5 부담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조금씩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른 거거든. 근데 경기 지표가 꺾이고 고용이 무너지는 게 보이면 물가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합니다. 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데 물가가 안 좋아? 그러면 안 팔리거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주 일정 뭐 중요한 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 발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내구세수주 경기지표죠.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 소비자 신뢰지수 있지? 지금 여러분 bad is good 국면입니다. 경기지표, 고용지표가 안 좋아야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고 그래서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지표, 고용지표는 안 좋아야 좋은 국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거 내구재랑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 정도뿐이고 그 다음 목요일이죠. 보시면 GDP 물가지수,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건 P죠. 프레딕트 예상치예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음날 나오는 이 PCE가 중요한 거고요. 목요일에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합니다. 됐죠? 목요일에 중요한 건 뭐야? GDP 물가지수. 근데 이것도 예측치긴 해. 물가는 낮아야 되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높아야 좋은 국면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좀 많죠? PCE가 중요합니다. PCE. 이게 낮아야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상치들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높아요. 아직은 너무 일러서 안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나올 겁니다. 예상치들. 근데 이 예상치는 뭐다? 이미 8월 CPI 두 번째 주에 나왔던 CPI를 보고 예상치를 수정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CPI보다 PCE가 더 잘 맞아.
왜? CPI 때 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PCE 예상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드는 PCE를 보고 판단 내린다고 했지만 CPI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나오는 CPI 지표가 시장에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미시간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들이 보죠? 심리지수, 기대지수 다 예상치보다 낮아야 좋아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예상치는 낮아야 좋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인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뭐야?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 그 다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나와. 뭐 그 다음날 마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하다 보야 저는 늘 말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무슨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블룸버그에서 퍼온 건데 올드 타겟, 뉴 타겟이죠? 결국 예상치, 즉 타겟 프라이스 예상치 목표 주가치를요 다 애널리스트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업들도 다 높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야? 이번 엔비디아 실적 개쩔 것 같아 라고 해외 IB들이 다 애널리스트들이 개쩔 것 같아 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쩔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쩐다는 발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죠?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 당국이 중국 기업들한테 야 H20 사지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왜 그랬냐면 이 상무부 장관 또 이놈이 하워드 러트닝이 또 입 털어서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안 팔아. 중국 애들한테 세 번째로 좋은 것도 안 팔아. 한마디로 우리는 중국에 싸구려만 팔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데 이걸 지입으로 얘기합니다.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체계에 중독되도록 충분히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고 지입으로. 그러니까 한테 멍청한 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아예 안 팔잖아? H20을 안 팔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중국이 우리 이거 H20도 못 쓰네. 우리가 우리 거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네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GPU를 엔비디아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럴까봐 싸구려 H20, H100이나 B100보다 훨씬 구립니다. 이 조금 구린 H20이라도 중국 애들한테 팔아갖고 중국 애들이 이걸 쓰느라 새로운 개발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 돼 라고 러트닉이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논리 갖고, 이게 방금 제가 한 러트닝의 논리가 젠슨 왕이 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안 팔면 중국이 지들 거 개발해버릴 수 있으니까 싸구려를 팔아서 지들 거 개발하기 못하게 하고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자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요. 중국이 이거 중국 미국 거 사지마, H20 사지마, 엔비디아 거 사지마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들고 나와. 여기 얘네가 해킹 프로그램 심어놨다, 백도어 칩 해놨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중국 기업들한테 야 엔비디아 H20 사지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내내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저는 이거 확신이 있거든요. 거의 90% 정도 확신이거든요. 개소리입니다. 중국은요 현재 H20에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의 GPU도 개발 못했어요. 결국은 H20 수입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엔비디아가 아니야? 엔비디아 손해보겠지? 미국도 아니야?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러트닉이 이렇게 입을 터는 거야. 아니까. 니네 H20 우리가 이렇게 해도 말 이렇게 털어도 니네가 안 사면 어떡할 건데? 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젠슨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중국 전용 신형칩을 만들고 있대. H20을 능가하는 B30A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대. 즉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젠슨 황이 야 이거 중국이 우리 반도체 진짜 안 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개발할까? 그것도 심지어 H20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냥 중국도 자존심 상해서 잠깐 안 하는 거지만 결국요. 엔비디아 반도체 H20이든 B30A든 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미국 정부가 허락해줘야 될 거고요. 지금 H20 허락해줬거든요. B30도 저는 허락해줄 거라고 거의 90%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H20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지 B30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닐 거예요. 옛날 전병서 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이 알고리즘빨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달려들어서 H20으로 중국이 아주 좋은 AI LLM 프로그램 만들었다. 하지만 B100을 가면 B100이랑 H20의 차이는 100배, 200배 차이인데 아무리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똑똑해도 우리가 어떻게 딥시크가 아무리 잘 만든 알고리즘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100배, 20배 차이, 200배 차이 나면 중국이 못 쫓아가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 논리 때문에 그리고 아까 러트닝이 말했던 젠슨왕이 말했던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체계에 중독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 논리에 따라서 중국은 반도체를 살 겁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요. 니네가 우리 거 없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 알고 있지만 엔비디아 젠슨왕은 말을 굉장히 좋게 말해주죠. 중국 대단해. 중국 애들 진짜 우리 미국 다음이야. 쫓아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싸구려 반도체지만 개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매출도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지금 중국이 우리 엔비디아 반도체 안 사라는 논리로 빠지면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꽤 조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 FOMC 랠리 죄송해요. 잭슨홀이죠. 이걸 안 바꿔놨네. 잭슨홀 랠리는요. CPI 발표 전까지만 즐기자는 거예요. 혹여나 다음 주 금요일날 나오는 PCE가 높으면요. 벌써 무너질 수도 있긴 해. 그래서 여러분 아직 9월 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상향되고 있어 엔비디아. 그런데 저번 주 빠졌어. 걸림돌. 중국이 갑자기 야 우리 더러워서 수입 안 해 라고 말했어. 그러지만 또 제가 봤을 때 해결될 거라고.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가 빠지면요. 이거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슬라 안 다루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안 다룰 겁니다. 저는 테슬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등이 시작됐어.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이 논리 PC, CPI 보고 파월은 말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갈 준비는 그래도 계속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하반기 얘기 많이 했죠. 상반기는 뭐야? 트럼프발 악재 소화시기. 하반기는 뭐야? 제가 여러분 장담해드립니다. 이번 조정 이미 받은 거야. 한번 받은 거야. 그 다음 한 번 정도 더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조정 받고 연말에 폭발적인 랠리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악재가 상반기, 트럼프발 호재가 하반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재를 다 반영 거의 다 해가니까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다. 조정 때. 그때 여러분 비중 확 담고 연말 랠리 즐기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멤버십 작년 제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잘했죠? 방금 제가 이 오늘 영상들 듣고 우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다음 주 진짜 스타워커 말대로 되네 생각되시면요. 실시간으로 제가 텔레그램으로 교육시켜드리고 투자 종목 얘기도 전 어느 정도 합니다. ETF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시면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게시글에 있는 글로 연락 달라. 아시겠죠?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